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학습지를 이제 간단하게 조금 볼 거예요. 학습지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왕 순서대로 쭈루루 이렇게 수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수업 중에 좀 빠진 부분. 사실 그렇게 흐름으로 수업을 하지만서도 교과서를 거의 기준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딱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한 그런 부분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빼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습지에는 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지 또 한 번쯤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막 어떤 반은 진짜 여러 번 보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끝냈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지, 교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제 준비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학습지에서 우리가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더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내가 체크는 해놨어요. 이 노란색으로 이 체크를 해놨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고려시대 부분까지만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 부분은 우리가 특히나 내가 이 부분과 교과서나 아니 학습지와 이제 학습지를 사실 또 이제 그때는 좀 더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윤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수행평가를 했던 부분이죠. 윤원이라는 인물은 윤관의 아들이에요. 윤관의 아들입니다. 윤관은 이 이자겸을 비롯한 고위 문벌 귀족 세력들에 의해 사실 좀 견제를 당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겸의 이렇게 금의 이제 4대 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 숙청당하는 이후에 자주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자라는 이런 문벌 세력 중에 이런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자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패하게 되면서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별초라는 게 있어요. 이 야별초라는 것은 밤 야자예요. 밤에 치안 업무를 담당하던 그런 군인입니다. 자, 이런 건데, 이거는, 이 야별초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공무원이죠. 경찰 또는 군인 같은 그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근데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은 이 무신 정권의 이 무신들의 이제 무인 집정들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병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인데요. 얘네들이 바로 이제 삼별초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원의 간섭과 이론적인 국제질서의 강화 이 부분에서 다루가치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다루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정 간섭, 이 정동행성은 사실 정동행성은 내정 간섭 기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동행성의 이문소가 내정 간섭 기구고요. 자, 다 그렇지만 여기 뭐 정동행성 그냥 크게 보세요. 정동행성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정동행성이라고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다루가치라는 것은 아예 이게 우리나라에 파견된 관리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이 몽골 관리인데 얘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내정 간섭을 하는 관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평의사사가 있어요. 이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갑자기 막 줄이 써져 있죠. 아까 강의 찍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도평의사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 고려의 통치제도 봤을 때 도평마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들어봤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라는 표정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은 고위 관료 누구였냐면은 재신 그리고 이제 추신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입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라고까지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자, 재신이라고 하는 거는 중서문화성의 이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고위 관료고요. 추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비밀, 이제 군사 기밀을 처리하던 그런 고위 관료였었죠. 기억나죠? 자, 이런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이 도병마사의 이 같은 경우에는요, 국방 문제, 매우 중요한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려라는 나라는 이 대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나 원나라 간섭기 때 이 도병마사가 뭐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되냐면 이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이 도평의사사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해석이 되게 분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우리 고려 시대 아니 원나라 때는 우리가 관제격하라는 걸 당하게 되죠. 여기 칭호, 혹칭격하 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배웠을 때는 도병마사가 이제 격화된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도병마사가 이제 도평의사사로 기능이 확대 개편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게 도병마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재신은 사실 행정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추신 같은 경우는 군사 부분이죠. 이런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나라의 최알짜배기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중요 정책들이 여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나라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 때 뭐 같은 느낌이에요? 비변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것들처럼요. 이곳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나라의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원나라 간섭기 때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권문세족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다음은 또 없고요. 그 다음도 여기 있는데 정호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정호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정호라고 있는데 이 정호는 사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백정 얘기했을 때 한번 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딱히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직역 이런 것들을 하는 가구다라는 거예요. 호는 가구잖아요. 자, 이 직역을 하지 않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했어요? 백정이라고 불렀잖아요. 일을 나란 일을 하지 않는 애들을 백정이라고 사실 불렀었던 건데요. 자, 이거는 일을 하는 그런 계층으로서 향리, 하극관리, 하극장교, 그다음 기인 이런 애들을 말했습니다. 기인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요. 기인이 뭐예요? 인질이잖아요. 이것도 안 했다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기인 우리 신라 때 뭐였어요?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근데 고려의 태조 때는 기인 제도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 호족의 자식들을 수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인질로서요. 자, 그런데 얘들 가만히 놔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일을 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좀 볼까요? 상피제라고 써 있는데 이 상피제 아까 계속 수업하면서 상피제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요라는 그런 표정으로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었죠. 뭐냐면 서로 상자에 피할 피자예요. 서로 피한다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내가 과거를 급제했습니다. 내가 전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 왜? 왜 못 온다고요? 내 고향이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형이 대전에 있어요. 그럼 나도 대전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나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적용이 이제 내 형뿐만 아니라 내 외가 때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삼촌이 있는데도 나도 못 간다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보자면
여기 정해쌍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뭐 질문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왜 어떻게 질문했었냐면요. 정해쌍수가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정해결사라고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써 있죠. 수행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은요, 정해쌍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잘 읽어보시면 교과서 그 밑에 수련법으로 정해쌍수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 뭐 교과서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정해쌍수라는 게 사실 이 교종 입장에서의 교관겸수와 같은 겁니다.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자, 쌍으로 하자, 나란히 하자라는 거예요. 수련을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런 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뒷부분은 딱히 뭐 없어요. 여기 내가 빈칸을 안 써놨던 게 있는데요. 성균관이에요. 알겠죠? 뭐 뒷부분은 뭐 딱히 더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와 그 다음에 이 학습지, 이게 사실 이제 메인이 된다고 했었죠. 뭐 모든 반에게 공통적으로 그걸 얘기를 다 했었던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를 자세히 읽어요. 알겠죠? 자,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